개념 49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로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 생기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든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든가 근이 무조건 두 개예요. 그럼 그 두 개를 더해도 보고 곱해도 보고 싶다 이거야. 더해도 보고 싶고 곱해도 보고 싶다. 됐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야. 자, 한번 해볼게. 일단 근을 구해봅시다.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가 있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일 때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얘도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앞으로는 보통 뭐라 표현할 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 대충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부르자 이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됐을까? 두 근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걸 구해주세요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건데 한번 실제로 더해볼게요. 얘네 둘이 더하잖아? 그럼 분모는 똑같죠? 2a분의 난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2b지. 그 다음에 잘 봐봐. 플러스 루트 머시갱이 마이너스 루트 머시갱이죠. 근데 둘이 똑같잖아. 부호만 반대죠. 더하면 어떻게 돼? 0인 거 맞아요. 엄마 그럼 깔끔해지네.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2를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더하잖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됐어요? 이게 뭔 이야기인지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의 곱하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두 근의 극도 한번 해보자.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곱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곱해보면 밑에 쓸까요? 분모끼리 곱하면 4a제곱 그래서 4a제곱분의 분자는 여러분 잘 보시면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고요.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잖아.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b제곱에 빼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는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어떻게 돼? b제곱 빼기 b제곱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4a제곱분의 4ac네. 그럼 4랑 4랑 약분되고 a도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이 뭡니까? 두 근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 여러분은 a분의 c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a분의 b가 뭐고 a분의 c가 뭐냐? 자, 내가 2차 방정식 아무거나 써볼게요. 2x제곱에 4x에 마이너스 5래. 진짜 아무거나 썼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어쩐지 몰라요. 뭔지 몰라. 내가 여기서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더해주세요 하면 요거를 그냥 바로 써버릴 수가 있다고. 두 근을 더하잖아. 요 근의 공식 써가지고 x값 두 개 나온 거를 더하잖아요. 무조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죠. 그럼 마이너스 a 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지. 됐어. 그래서 여기 근의 공식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 구해주세요 하면 얘는 뭐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죠? a분의 c 얘가 a
B가 C잖아. 그럼 A 2분의 C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다.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꼭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계속 씁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럼 그 알파 베타를 더한 결과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를 곱한 결과가 뭡니까 하면은 a분의 c다. 됐죠? 자, 대표 유형 39번 한번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대표 유형 39번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랑 하자.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어쩌고저쩌고. 자 여러분 요것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학기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1학기 시험 범위가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2학기가 되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더라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는 말이 보이면 일단 이거부터 쓰세요. 이거부터 쓰는 거야. 얘네가 몇인지부터 무조건 구한다. 구하고 시작을 한다. 됐어? 왜냐면 저거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좀 구하기 쉬워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b가 마3. 그러면 3인 거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한 두근의 곱은 뭐분의 뭐?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겠다. 곱하면 마이너스 2인 거야. 됐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1번 쏠까요?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잖아. 근의 공식이 아니라 뭐야? 곱셈 공식이랑 엮이기가 딱 좋게 생겼죠, 그죠? 곱셈 공식 외우고 있죠? 왜였지? 아직도 못 외웠다. 이거는 뭐 자, 1번 요거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는 인수분해 알파 베타로 묶어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고요. 근데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6. 2번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아, 제곱 더하기 제곱. 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익숙하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거에서 2알파 베타를 뺀다. 그러니까 요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잖아. 그 가운데 있는 거 빼주면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의 제곱 9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4네. 그래서 13이 되겠다. 2번 답은 13. 그 다음에 3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뭐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게 있었죠. 됐어요? 맞나? 그죠? 맞죠? 잘못 수정할게.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3이니까 3의 세제곱이 20죠. 그다음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6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 3. 그래서 27 더하기 18 하면 45인가요? 아, 더하기를 못 해가지고 45 맞나? 맞네요. 4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실 여러분 아까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공식이 있긴 있어요. 알파 빼기 베타 공식이 있긴 해. 두근의 차 공식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라도 되고요 사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빼기 4 알파 베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있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3의 제곱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8. 그래서 17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7. 아니 뭐 이리 많아? 5번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 요거는 보자마자 전개해볼 생각해야 되겠죠. 전개하면 4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지막에 플러스 1. 그럼 얘는요 4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면은 계산했을 때 얘가 4 곱하기 마이에서 마 8.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3 곱하면 마 6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4에 1 더하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5번 답은 마이너스 14. 마지막 6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요거는 보자마자 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통분.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얘를 곱셈 공식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있잖아. 아까 그거 있잖아. 13이.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3.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랑 잘 엮여서 나옵니다. 빗장에 대표 유형 40번. 다음에 답하시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녀석의 두 근이 1이랑 3이다. 이때 ax제곱 2x 마이너스 b 는 0의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달래요. 한번 천천히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래.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부터 구해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경우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뭐분의 뭐라고?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죠. 됐어. 중요한 게 뭐야? 문제에서 근을 줬잖아. 두 근이 1이랑 3이라며. 그럼 얘가 1 더하기 3이란 소리죠? 그럼 4겠다. A는 4. 마찬가지로 두 분의 곱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뭐분의 뭐라고? A분의 C니까 1분의 B 해서 그냥 B죠. 근데 얘도 두 분의 곱은 1 곱하기 3이니까 그냥 3인 거지. 그래서 A는 4, B는 3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요 2차 방정식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요 녀석의 A, B 자리에다가 다 대입을 해줍시다. 그럼 4x제곱에 2x 빼기 3은 0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해달래잖아.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40번의 첫 번째 거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 두 번째 거 또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대표 유형 2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는 0 의 근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때 a, b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 뭔 얘기야?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은 알파에다 1 더한 거, 베타에다가 1 더한 거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1씩 더 큰 거래. 이때 a, b 구하시오.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 나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쓰고 시작합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 됐죠? 두근의 호흡은 a분의 c니까 1분의 b, 그래서 b. 이렇게 하나. 저기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그냥 b죠. 됐죠?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는 a분의 c, 그래서 그냥 a. 이렇게 해도 하나 넣어. 됐나? 이제 여기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요 전체를 탁 봐요. 이렇게 봐봐요. 봐봐. 네?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4개죠? A, B, 알파, 베타. 식 몇 개야? 4개죠? 연립방정식. 풀라 소리네. 풀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 녀석들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왜냐면 얘는 깔끔하잖아. 쟤네들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놈은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는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밑에 있는 놈은 전개해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가 주어져 있죠. 저기다가 쑤셔 넣어 봅시다. 그러면 뭐 여기다 쓸까요? 그럼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b. 마찬가지로 얘는 알파 베타가 b,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그럼 얘는 b 빼기 a 더하기 1은 a네. 뭔가 계산이 될 것처럼 생겼죠? 했어요. 조금 다 이해를 시켜볼까요? 다 한쪽으로 몰아주면요.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숫자는 넘기고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되나? 더 해줘요. 그럼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a. b는 사라지고 마이는 더하면 마3. 그럼 a는 1이다. a가 1이면 뭐 이런 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야 되는 거죠. b는 1. a도 1, b도 1이다. 문제에서 a, b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둘 다 그냥 1, 1이겠죠. 그래서 이번 답은 1이네. 그 다음에 대표 유형 41번. 두 분 사이에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는 0의 두 근이 차가이다. 두 근의 차가입니다. m값 구하시오 그런 거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일단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근의 차,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시갱이 알파 베타라고 두고 싶은 거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알파 베타라고 둘 필요가 없는 게 둘이 빼서 1회잖아. 그죠? 내가 한 놈을 알파라고 두고 다른 한 놈을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되는 거지. 굳이 베타라고 쓸 필요 없이 문자 하나로 통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둘이 차이가 있지. 됐어.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쟤네들이 더한 거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는 뭐분의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m. 됐죠? 그다음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뭐분의 뭐야? a분의 c.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 요거 2차 방정식 열심히 풀어주세요. 아니 뭐라 연립 방정식 열심히 풀어주세요 이 얘기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알파 더하기 알파는 2알파고요. 그럼 2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m이면 싹 다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어떻게 풉니까 하면 마이너스까지 넘겨버려서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m이다. 그러면 요 m자리에
m 자리에 얘가 m이니까 요거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m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m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3. 아 그럼 요거 전개하면 그냥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나오겠죠? 해봅시다. 알파 제곱 2알파 플러스 1에 얘는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 더하기 3 플러스 2 더하기 3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우변도 전개할까요? 알파 제곱 2알파 해서 싹 다 이항을 시켜봅시다. 일단 날아가는 게 알파 제곱 사라지고 2알파 2알파도 사라져요. 아 뭐야 끝났네? 여기 2알파 하나 남아있죠? 2알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 넘기면 마이너스 6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그냥 3 빼기 1이죠. 따라서 m은 2가 됩니다. 그래서 m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두 분의 차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라고 두는 게 아니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두면 된다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12는 0의 근의 비가 2대 3이다.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얘도 똑같아. 두 근의 비율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해야지 해도 되지만 비율이 나와 있잖아. 한 놈이 2면 한 놈이 3. 그죠? 자, 2대 3이 뭔 뜻이야? 2대 3. 한 놈이 2면 한 놈이 3이라는 소리고요. 한 놈이 4면 얘는 6이라는 소리고 얘가 6이면 얘가 9라는 소리지. 맞아요. 이렇게 둘 수가 있다고. 내가 얘를 2알파나 두잖아? 그럼 얘가 몇 알파? 3알파나 둘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두 근을요. 알파 베타가 아니라 2알파와 3알파로 두자. 한 놈은 2알파, 한 놈은 3알파. 그러면 2대 3이니까. 두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한번 써볼까요? 두 근의 합은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그다음 두 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a분의 c, 12. 요것도 연립방정식 풀라는 소리네. 밑에 거는 계산이 되죠? 6 알파 제곱이 12. 알파 제곱은 2.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오네. 따라서 요거 2알파 더하기 3알파 하면 얘는 5알파인데 5알파랑 5k랑 같으면 알파랑 k랑 같은 거죠. 근데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며 그럼 k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다. k 값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